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15년 1회 실기 기출 복원 문제를 시청하겠습니다. 1번 문제 공포 대상에 대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를 쓰고 그 단계를 설명하시오입니다. 1. 체계적 둔감화란 이완훈련 후 불안위계 목록에 따라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이 순서 첫째, 이완훈련. 점진적 이완훈련을 통해 긴장을 풀어준다. 둘째, 불안위계 목록 작성.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불안위계표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작성한다. 셋째, 둔감화. 불안 자극과 불안 반응의 관계가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절차에 따라 반복하여 진행한다. 이번 문제 김대리의 사례에서 REBT의 ABCD 치료 과정에 맞추어 설명하시오입니다. 김대리는 업무 능력이 높고 남보다 승진이 빠르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를 했다. 상사나 다른 동료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김대리는 아니었다. 김대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회사 생활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심리적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전직을 위해 상담자를 찾았다. 상담자는 REBT 기법으로 김대리를 상담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첫째, A 선행 사건. 김대리의 사소한 실수. 둘째, B 비합리적 신념 체계. 약간의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나의 회사 생활은 끝이야. 셋째, C 결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직 고려. 넷째, D 논방.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성, 현실성에 따라 반박한다. 다섯째, E 효과. 논박을 통해 내담자 김대리의 인지정서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3번 문제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 특징을 5가지 작성하시오. 첫째, 호소 문제가 구체적이다. 둘째, 호소 문제가 발생하기 전 기능적인 생활을 했다. 셋째, 내담자 주위에 지지적인 대상자가 있다. 넷째,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지 않다. 다섯째,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4번 문제 정신재활에서 정신재활의 일반적 목표 3가지를 쓰시오입니다. 첫째, 증상의 호전을 장기간 지속시킨다. 둘째, 대인관계 및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셋째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성취하도록 한다. 넷째,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한다. 5번 문제 단기 상담이나 응급 상담의 원리나 기술 5가지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첫째, 사례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단회기로 할 것인지 다회기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둘째, 내담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해야 한다. 셋째,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해야 한다. 넷째,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 후 관련된 상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적극적 경청이나 질문, 반영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면담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섯째, 내담자가 문제 해결 의지와 동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격려를 해야 한다. 6번 문제 놀이치료에서 놀이는 치료적 가치가 있다. 놀이의 치료적 가치를 6가지 쓰시오입니다. 첫째, 치료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치료적 관계 형성에 유용하다. 둘째,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셋째, 아동의 불안 감소 및 긴장 이완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창조적 사고를 통해 참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환상과 상상을 통해 대리적인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자기표현 증진 및 자기표현 촉진을 할 수 있다. 7번 문제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1전이 상담 과정에서 전이는 내담자가 어린 시절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 가졌던 관계를 상담자에게 표출하는 것이다. 이 역전이 내담자의 태도 및 외형적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개인적인 정서적 반응이나 투사를 말한다. 8번 문제 백의 인지적 오류와 그 예를 5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입니다. 첫째, 흑백 논리. 이것 아님 저것. 이분법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시 완벽하지 않은 것은 곧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둘째, 임의적 추론. 어떤 결론을 지지하거나 결론에 위배됨에도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예시 자신의 메시지에 답변이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셋째, 선택적 추상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 채 사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오류이다. 예시 학교에서 발표할 때 10명 중 8명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었는데 나머지 2명에게 피드백을 받아 이번 발표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넷째, 과잉 일반화한 2가지 상황에게 근거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과 무관한 사건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시 맞선으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의 모든 됨됨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개인과 개인과 무관한 사건들을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을 하는 오류이다. 예시 자신이 공무원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재앙과 어떤 사건에 지나치게 과장할 정도로 걱정을 하여 최악을 생각하는 경우이다. 예시 길에 가다가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9번 문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 중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 결함 기준을 두 가지 쓰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된 DSM-4 분류 기준상의 진단명 두 가지를 쓰시오입니다. 1.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결함 기준 두 가지란 첫째,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 결함.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있어서의 결함. 셋째, 대인관계의 발전, 유지에 있어서의 결함.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합된 DSM-4 분류 기준상의 진단명. 첫째, 자폐성 장애. 둘째, 아스퍼거 장애. 셋째, 아동기 붕괴성 장애. 이번 문제는 DSM-4 관련해서 묻고 있지만 현재는 DSM-5가 나와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시간 제한적 집단치료 단기 집단치료의 주요 특징을 쓰고 설명하시오입니다. 첫째, 시간 제한 짧은 시간 안에 좋아질 수 있다는 치료자의 확신을 전달하여 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목표 제한된 시간 때문에 목표 설정 또한 제한되고 중요한 한두 가지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 셋째, 초점 유지 제한된 시간의 단기 집단 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문제 영역에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치료활동 제한된 시간에 설정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 치료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활동을 해야 한다. 다섯째, 즉각적인 개입 대부분 단기 집단 치료에서는 시간의 한계로 평가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섯째, 치료 융통성 치료자의 융통성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방법이나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11번 문제 정신재활의 4단계 모형에서 병리, 손상, 장애, 핸디캡의 의미와 개입 방법 예시를 각 한 개씩 적으시오입니다. 1. 의미. 첫째, 병리 중추신경계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 소인을 의미한다. 둘째, 손상 신체적, 해부학적, 심리적으로 기능이 상실이 된 상태이다. 셋째, 장애 손상과 장애로 인해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이 제한을 받거나 수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 핸디캡 손상과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낙인이 있는 상황이다. 두 개입 방법. 첫째, 병리 방사선 검사와 의학적 처치 시술이 있다. 둘째, 손상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를 통해 문제를 개입한다. 셋째, 장애 직업 재활 상담, 일상생활 훈련이 있다. 넷째, 핸디캡법 개정, 지역사회 응호 프로그램이 있다. 12번 문제 다음의 내담자 사례 경우 진단명과 증상, 징후, 평가하시오입니다. 1. 김희가 서울로 올라갔던 것은 대학생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이 특수 국가기관에서 CCTV와 위성으로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조만간 나를 죽이러 올 거예요. 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첫째, 진단명은 조현병. 둘째, 증상 망상, 환각. 3. 징후. 1. 망상 특수 국가기관에서 CCTV와 위성으로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조만간 나를 죽이러 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환청 서울로 올라갔던 것은 대학생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13번 문제 음의 MMPI 검사 결과에 근거하였을 때 진단명과 진단 이유를 기술하시오입니다. 1. 진단명 조현병. 2. 진단 이유. 첫째, F척도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정신병리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6, 7, 8척도는 정신증 척도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환각, 망상, 극도의 의심을 드러낸다. 셋째, LK 척도는 낮고 F척도는 100 이상이며 임상척도 1, 2, 4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 7, 8이 높게 나타난다. 14번 문제 MMPI에서 4번, 9번 또는 9번, 4번 척도가 상승할 때의 임상향상 5가지를 쓰시오입니다. 첫째, 재범 우려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승한다.
둘째,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인다. 셋째,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다. 넷째, 합리화란 방어 기제를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려고 한다. 다섯째,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 15번 문제 MMPI의 일반적인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단계에서 7단계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시오입니다. 1단계 검사 태도에 대한 검토한다. 2단계 척도별 점수에 대한 검토한다. 3단계 척도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한다. 4단계 척도 간 응집 및 분산에 대한 분석한다. 5단계 낮은 임상 척도에 대한 검 6단계 형태적 분석한다. 7단계 전체 프로파일 형태에 대한 분석한다. 16번 문제 다음 중 MMPI 1번 척도 T점수가 상승이 되었다면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작성하시오입니다. 첫째, 자신의 신체적 질병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둘째, 모호한 신체적 증상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셋째, 심리적 및 신체적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다. 넷째,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핑계로 갈등을 모면을 하려고 한다. 17번 문제 MMPI 검사 결과 L척도와 K척도는 30이고 F가 70일 때 상태 두 가지를 쓰시오입니다. 1.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다. 2.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상태이다. 18번 문제 사회 성숙도 검사 측정 영역을 6가지 기술하시오입니다. 첫째, 자조 영역 자조 일반, 자조 식사, 자조 용이의 영역을 측정한다. 둘째, 이동 영역 기어다니는 능력과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셋째, 작업 영역 단순놀이, 고도 작업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넷째, 의사소통 영역 매체로 수용 능력 및 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다섯째, 자기관리 영역 독립성과 책임감을 측정한다. 여섯째, 사회화 영역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등을 측정한다. 19번 문제 내담자 반응을 해석할 때 치료자의 주의사항 5가지를 기술하시오입니다. 첫째,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해석한다. 둘째, 해석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해석하지 않는다. 셋째, 상담 초기에는 감정의 반영, 공감, 명료화에 집중하고 해석은 단계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충고적인 해석은 지양한다. 다섯째, 내담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리도록 돕는다. 20번 문제 로샤 검사 엑스너 종합체계 방식의 주요 채점 항목을 6가지 기술하시오입니다. 첫째, 결정인 수검자가 반응을 하는데 기여한 반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반응 영역 수검자가 반응을 하게 된 반점의 영역은 어느 부분인가? 셋째, 반응 내용 반응이 어느 내용 범주에 속하는가? 넷째, 평범 반응 사람들이 평범하고 많이 하는 반응인가? 다섯째, 쌍반응 사물을 대칭적으로 지각을 하고 있는가? 여섯째, 특수점수 수검자가 특이한 언어 반응, 비논리적으로 반응하는가? 지금까지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15년 1회 실기기출 복원 문제를 시청하셨습니다. 열심히 학습을 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